흔히들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들을 꼽으라면 한국과 중국, 일본을 꼽곤 하고 재미있게도 이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세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인들 모두 손기술이 좋기로 유명하고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면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손기술과 지능 면에서 한국인들이 나머지 국가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동북아 세 국가의 사람들이 뛰어난 이유는 바로 젓가락질 문화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유아기 때의 활발한 손가락 운동은 뇌 발달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는 사고 능력과 인지 능력, 도덕성 등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손가락 운동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특별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반찬을 정확하게 집는 목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며 콩이나 묵, 메추리알 같은 집기 힘든 반찬도 정교한 젓가락질로 집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젓가락질은 무언가를 정확하게 집는다기보다는 그릇에 입을 갖다 대고 젓가락으로 밥이나 면을 쓸어서 입으로 밀어넣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젓가락질은 사실 숟가락을 대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똑같은 젓가락질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두뇌 발달과 손기술 능력에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어떤 중국 학생이 수업 중에 한국을 비하하며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많은 친구들이 재미있는 글들을 공유해준 덕분에 나는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보답하고자 내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미있는 글을 공유해주려고 해. 이건 교양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몹시 재미있거든. 오늘 수업에서 동아시아 3개국 학생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 벌어졌어. 바로 한국과 중국, 일본 학생들이 젓가락질 대결을 한 것인데 먼저 발단은 이래. 교수님께서 인간의 유아기에 발생한 손가락 운동은 뇌가 발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셨거든. 그러자 이 수업을 듣던 중국인이 교수님,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는 국가인데 중국인들이 전 세계 IQ 순위 1위를 차지한 이유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수업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계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순간 강의실에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 그러자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들면서 먼저 중국이 전 세계 IQ 순위 1위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고 그들이 유일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국가라는 말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했어. 강의실 분위기는 일순간 싸늘해졌고 뒤에 있던 일부 중국 학생들은 그 용기 있는 한국인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 그러자 교수님은 젓가락질을 하는 것과 높은 IQ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젓가락질을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손가락 운동이 있으므로 그러한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 한중일 세 국가의 학생들이 모여서 젓가락질 대결을 해봅시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추론하자면 가장 정교한 손가락 운동 능력을 보이는 민족이 IQ가 가장 높은 것이니까 말이에요. 저는 한국과 일본이 IQ가 높다는 소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면 중국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라고 말하더라. 이 말에 수많은 중국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교수님은 질려버렸다는 듯이 그런 건 수업을 마친 뒤 알아서 대결하도록 하고 지금은 수업에 집중합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쉬는 시간에 대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정해졌다. 우리 중 한 학생이 심판을 보겠다고 나섰고 이 심판은 젓가락질을 할 물건을 알아서 준비해 온다고 했어. 그리고 이 세 학생의 대결을 보고 싶은 학생들은 2시간 뒤에 이 강의실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지. 수많은 중국 학생들은 자신들 중 누가 대표로 참가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비교적 소수였던 일본 학생들은 뜬금없는 대결 성사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2시간 뒤 학생들이 대결 장소에
서서히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대결을 보기 위해 모였어. 한국 학생은 참가자 단 한 명만이 참여했고 중국 학생들은 떼거지로 모여 마치 이 대결에 중국의 자존심이 걸렸다고 생각하는지 비장한 표정으로 경기를 관람하더라. 그리고 일본 학생들은 겁에 질려 도망갔는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 약속한 시간이 되자 심판은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공개했고 그건 충격적이게도 몹시 작은 쌀알이었다. 우리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학생도 쌀알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한국 학생은 그걸 보고도 이상하리만큼 자신감에 차 있더라고. 또한 한국 학생은 자신의 쇠젓가락을 꺼냈고 중국 학생은 나무젓가락을 준비해왔더라. 그렇게 1분 동안 쌀알을 가장 많이 옮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는 시작되었는데 이 경기 내용이 가관이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쌀알을 옮기는 한국인에 비해 중국인은 하나의 쌀알도 옮기지 못했고 이내 접시에 젓가락 끝을 밀착시키고 쌀을 퍼내듯이 다른 접시에 붓기 시작했어. 우리는 이 중국인의 추잡한 행동에 야유를 보냈고 중국 학생은 우리의 야유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젓가락을 뒤집어서 젓가락 끝의 면적을 더욱 넓게 만든 다음 계속 쌀알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약속된 1분이 끝났고 중국인은 1분이 지나고도 약 3초를 더 사용한 것 같지만 수많은 중국인 관중들의 우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과물을 세어보기 시작했다. 솔직히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어. 중국인이 보여준 건 누가 봐도 젓가락질이 아니었고 마치 쇠 부분이 없는 삽으로 흙을 퍼내듯 그 중국인은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했을 뿐이었거든. 놀랍게도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한국인의 승리로 돌아갔고 결과를 확인한 중국인은 괴성을 지르며 저 한국인은 쇠젓가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며 애초에 젓가락은 나무젓가락이 원조이기 때문에 쇠젓가락은 젓가락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만약 한국인이 내 나무젓가락을 사용했다면 쌀알을 하나도 집을 수 없었을 거야. 이건 무효야 라며 억지 논리를 펼치더라고. 이 말을 들은 한국인은 질렸다는 듯이 중국인의 나무젓가락을 가로챘고 쇠젓가락을 사용했을 때만큼의 엄청난 젓가락질 실력을 보여줬다. 그 모습을 본 중국인은 자신이 쌀알에 삽질을 해서 난장판이 된 교실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씩씩대며 나가버렸고 그 호기롭던 중국인 관객 학생들도 이내 따라 나가버렸다. 우리는 멋진 승부를 보여준 한국인에게 환호를 보내주었고 이 한국 학생은 부끄러워하며 자신은 한국인치고 젓가락질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며 다른 한국인들은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액체까지 젓가락으로 집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더라. 그러고는 이 수업을 듣는 한국인이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서 중국인들처럼 더 나은 실력을 가진 사람을 고를 여지가 없었으나 어쨌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가 아니며 젓가락질을 잘한다고 해서 IQ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겸손을 보여주더니 이내 중국인이 어지럽혀 놓은 쌀알을 치우고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갔어. 우리는 평소 밉상이던 중국인이 패배해서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한국인의 모습에도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커뮤니티에 한국인의 승리를 알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한다. 아, 그래서 한국인들의 IQ 순위가 몇이냐고? 내가 찾아본 바로는 그들은 전 세계 3위권에 굉장한 IQ를 가졌으며 나는 이 한국인의 모습을 보고 유아기 때의 손가락 운동은 정말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외국인이 공유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젓가락질 대결로 쌀알을 옮기는 시합을 벌였다니 어떻게 보면 이건 한국인들에게는 꽤나 불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도 쌀알 정도는 쉽게 젓가락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도토리묵 정도는 됐어야 한국인들의 실력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해본 내가 정확히 말해주겠다. 한국인들은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젓가락으로 정확히 밥과 반찬을 집을 수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거든. 하지만 중국인들은 밥그릇을 손에 든 채로 젓가락을 이용해 투석기처럼 퍼먹는다. 저는 일본에서 최소 10곳 이상의 식당을 방문해봤고
일본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을 젓가락질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한국인들이 젓가락으로 몹시 작은 콩요리를 집고 김치를 찢어 먹는 것을 봤다면 그 중국인은 절대로 한국인에게 덤비지 말아야 했어. 한국인들은 정말 자신의 손처럼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렇게 나라의 자존심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절대로 빼지 않는다. 어쩌면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너는 지금 일본인들을 2번 죽이고 있다. 그들은 도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 근데 일본과 중국은 나무젓가락을 선호하던데 왜 한국만 쇠젓가락을 쓰는 거야?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한국은 옛날부터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다고 해. 일본에서도 한국의 철제련 기술을 배우러 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이야. 따라서 한국은 비교적 쇠젓가락을 빨리 사용하게 된 거지. 다 좋은데 제발 중국인들은 밥 좀 조용히 먹었으면 좋겠다. 쩝쩝거리면서 시끄럽게 먹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중국인들밖에 없을 거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